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건 또 과태료가 있어요. 부동산 정보, 차량 정보, 금융 정보, 보험, 대출, 예금 뭐 다 나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안 끝나요. 안 끝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세무 조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은 허망한 마음도 크고 또 부모님들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슬픈 마음도 크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또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그 시간 내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을 추스리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1, 3, 6의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그럼 이제 상속이 개시된다라고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고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일, 요거 기준을 여러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부모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건 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뭐 한 5만 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이 기간을 굳이 놓치지는 마시라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부모님의 재산을 파악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떤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어디에 땅이 있는지, 어디에만 갑자기 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몰랐던 대출이나 부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정부24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주민센터에서 우리 사망신고 하시면서 같이 신청하셔도 돼요. 부동산 정보, 차량 정보, 금융 정보, 보험, 대출, 예금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요. 안심상속을 신청을 해버리면 금융거래가 중단이 돼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금융거래 같은 걸 자식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자녀들이 입출금도 도와주시고 뭐 스마트뱅킹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시다가 이걸 신청함으로 인해서 모든 입출금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 이 계좌에서 어떤 돈을 꺼내려면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의 계좌나 통장 같은 것들을 좀 그동안 관리해 왔었다면 요걸 조금 천천히 신청하시면서 공과금이라던가 카드라던가 뭐 핸드폰 요금 혹은 병원에 오래 계셨으면 병원비 이런 게 나가셔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 파악은 최대한 3개월 이내에는 끝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만나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무사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변호사는 왜 만나야 되냐면 아버지가 부채가 훨씬 많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부채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정승이란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만 부채를 상환하는 시기에 상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신청하는 기간이 3개월까지예요. 재산 파악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시면서 변호사를 만나시고요. 세무사는 왜 만나냐면 파악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만나셔야 돼요. 세무사를 만나시면 가족관계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가족관계 파악한 다음에 배우자한테 얼마만큼 분할을 해야 되는지, 가족 간에는 얼마만큼 분할을 해야지 가장 절세 효과가 큰지 먼저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야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어요. 저도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하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아버지가 이미 사전증여를 많이 한 자식한테는 상속재산을 덜 분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많이 남길 거냐, 자식들에게 먼저 좀 많이 남길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사한테 단순히 돈의 액수만 가지고 컨설팅을 제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상황이나 형편에 맞는 것들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하는 단계는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끝내셔야 돼요.
물론 이게 막 법정 분쟁이 가거나 향후에 막 유류분 소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요 안에는 좀 끝내야 우리가 상속과 관련된 모든 신고를 마칠 수가 있어요. 자, 6개월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요.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소득이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부동산, 자동차, 우리 아버지가 사업체가 있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정정도 해야 돼요. 모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행위들을 다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요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해야 할 시간 흐름에 따른 플로우예요. 이러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이게 문제야. 왜 안 끝나냐면 상속세는 여러분 반드시 과세관청이 세무서가 조사해서 결정해야지만 종결되는 세금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이제 세무조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6개월 혹은 진짜 2년이 지나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제가 최근에 상속조사 겪은 게 있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나왔어요. 상속조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중에 흐른 다음에 세무조사까지도 모두 다 종결되어야만 부모님 돌아가신 일에 대한 행정 절차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내 재산이 이만큼 있고 내 예금 비밀번호는 이렇고 부동산은 이렇고 이런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면 사실은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덜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몇 년 전에 남겨놓았던 누군가의 돈 빌려줬다라는 이런 차용증 기록 같은 거를 자녀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록을 잘 해두시는 거, 그게 바로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도 기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